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속도 둔화에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도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게 어떻겠니?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죠. 거기다가 영국 파운드화 가격이 막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 감세 정책을 조금 보류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영국 경제가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기대일 뿐이지 사실 살아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순 기대감으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가 하락 여전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단기 반등은 이렇게 주가가 저점을 깨고 나면은 일시적으로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지난 저점까지 올라가는 게 일상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난 저점까지 225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정도까지 올라갔다가는 결국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큰 방향성은 하방인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단기 반등이 나와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좋아할 정도로 주가가 막 반등이 나와서 내 계좌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올라가줘야 사실 나한테 좋은 거지. 하루 반등은 사실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까지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기대를 하고 큰 희망을 품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반등 나왔네 하고 그냥 지켜보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수급이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수급에 큰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점.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은,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환율이 지금 굉장히 고가를 찍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환차익도 노리면서 한국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저 매수세가 조금 더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여기가 지금 이 자리가 더 큰 하락이 없이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저게 단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은 사실 이제 시세를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끌고 올라가는 힘이 있는 게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어진다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3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대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등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올라오는 종목이 꽤나 많습니다. 과대 낙폭주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게 49종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3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죠. DIC부터 해서 라닉스까지 3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하한가 근처로 들어가 있는 종목은 이제 스펙 말고는 사실은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DIC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게 된다면요. DIC가 이렇게 상한가를 갈 정도로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과대 낙폭주라서 좀 이렇게 올라온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던가 지게차, 친환경 제품, 친환경 자동차 부품 이런 쪽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 기업이 이제 테슬라의 폐배터리 사업, 테슬라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급등 나왔어요. 역발상 투자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사업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문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가수가 한번 돼보겠다고 진출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와, 제 가수 하면 정말 멋지겠구나 하고 투자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가 노래를 잘하나? 뭐 진출해가지고 난다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가 뭐 하려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DIC가 진출한 거는 사실 뭐 좋은 의도고 새로운 사업을 진출했다라는 것은 어쨌든 활로를 한번 열어보겠다라는 시도인 건 좋은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엄청나게 눈부신 뭐 발전이 있을 수 있느냐 아직까지는 모르는 약간 미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한가에 들어갈 정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과대 낙폭이었기도 했고 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급등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요. 장이 좋을 때는 사실 급등주보다는 조금 이렇게 우량주 쪽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은 좀 급등주라든가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로 가게 됩니다. 코인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좀 이제 누구나 알만한 그런 시장에서는 뭐 리플이라던가 이오스라던가 뭐 비트코인이라던가 이더리움이라던가 뭐 알만한 쪽으로 가는데 이제 좀 코인 시장이 그런 게 좀 둔화가 되면은 좀 알만한 것들이 좀 둔화가 되고 빠지기 시작하면은 잡주들이 좀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잡코인들이 급등했다가 막 상패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시기가 아니라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라닉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요 기업도 사실 올라올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것도 테슬라 관련주로 예전에 이렇게 엮여있던 기업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급등한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그쪽으로 엮이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이것도 그냥 과대 낙폭주 중에서도 자율주행 또는 이렇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엮여가지고 올라오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율주행은 우리나라도 뭐 규제를 풀어가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테마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주기가 뭐 짧을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텀이 좀 길 거라는 거죠. 한번 급등 나오고 좀 쉬었다가 급등 나오는 그 텀이 꽤나 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거 잡으셨다가 물리시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고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이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상한가에서 7, 8천 원 올라올 것 같은데요. 그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오늘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거는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간 것은 사실 뭐 뚜렷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핫한 어떤 신제품의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일단은 80조 가치 ARM 뭐 대비 소비 전력 효율성이 3.4배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런 게 뭐 이야기 나왔는데요. 사실 뭐 지금 이게 삼성전자와 ARM 그쪽의 연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도 반도체 설계 뭐 이런 것들 그런 지적 재사건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갖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엮여서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여전히 뭐 매력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률을 한번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조금 장기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 투자하셨다가 물리신 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뭐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 게임즈 전부 다 뭐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처음엔 핫할 수 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식습니다, 이 열기가. 그래서 이거는 초기에 조금 잘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이왕이면 초기에 단타 접근을 하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좀 말리고 싶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요것도 저는 매도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 반등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시장이 상승세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요. 여전히 조금 리스크가 있는 시장인 것 같고 여전히 잡주들이 좀 설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요 반등은 세지 않을 것 같다. 2200, 한 50에서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다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관망하자 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망하는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근데 이 요즘에 이제 관망하는 기간이 조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장실이 급할 때 그렇잖아요. 잘 참고 있다가 화장실 문고리 잡는 그 순간부터 뭔가 참기가 힘들어지면서 바로 지금이라도 막 다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참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풀리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기 때문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긴장감을 아직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 더 홀딩하고 천천히 지켜보는 것으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